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 떨림이나 사경증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병은 손떨림과는 달리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잘 감추기가 어려운지라 사람 만나는 것이 아주 싫고 피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오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종류의 하나만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소는 어떤 대규모 연구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 그런 요소들 중에서도 조금 치료의 성패에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편에 속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길어지고 똑같은 처치에도 효과가 더디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꽤 흥미진진한 인지과학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편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머리 떨림이나 사경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병이 생기기 전부터 원래 긴장을 많이 하거나 조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는 편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래는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 증상을 자각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감춘다고 감췄는데 저 사람 눈빛이 좀 이상한데? 내 떨림을 눈치챈 것 같은데? 혹은 심한 경우에는 나를 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뻗쳐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온통 나 오늘 머리 안 떨어야 되는데 고개가 저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내가 잘 티 안 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하고 그런 생각이 어쩐지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만 그게 잘 조절이 되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인지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끌어와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봅시다. 절대로 지금부터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코끼리 타령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갑자기 코끼리가 떠오르는 거 느끼셨나요? 네, 맞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그 외에 자기계발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소재,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서적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인데요. 인간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명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의식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모두를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랑 지금부터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뇌는 동일하게 코끼리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식하는 순간 코끼리를 암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반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금방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떨림을 티내지 말자, 의식하지 말자, 사경증 때문에 고개가 기울어지는 거 내가 정말 바로 하고 정말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라고 의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할수록 오히려 머리 떨림과 사경증을 뇌에 굉장히 각인시키고 암기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것처럼 머리 떨림과 사경증은 이것이 목과 머리에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은 뇌기능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은 스트레스 관리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머리 떨림과 사경증이 생기면은 안 그러던 분들도 더더욱 내 증상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느끼고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같은 병에 걸렸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증이나 머리 떨림이 온 게 아니라 목이 부러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목이 부러졌는데 어찌저찌 그래도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어찌저찌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되어서 목이 부러진 그 상태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하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신경이 쓰일 것 같으세요? 신경이 쓰이긴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이 될까요?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어딘가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할까봐 걱정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머리 떨림과 사경증, 그리고 목이 부러진 상황을 비교해서 놓고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내가 사회적인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위축되는지 당연히 아픈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머리 떨림이나 사경증이 생긴 것은 어떤 질병에 놓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어딘가 이상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이 부러졌을 때, 그때 출근을 했을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딱 그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내가 시선을 의식하자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의 차이가 똑같은 치료를 정성스럽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 누군가는 결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이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신다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부디 마음을 조금만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봐 주세요.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 부러졌다 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을 의식할 이유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치료와 결합이 된다면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머리 떨림과 사경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